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영화관으로 따지면 예고편을 여러분은 아마 3분짜리, 4분짜리를 보셨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섬뜩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재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화로 따지면 본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헌재 얘기입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그래도 좀 더 자유우파에게 희망적인 내용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두운 얘기를 전할 때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가지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사태가 나쁘지 않다, 아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찍어서 말씀드리면 헌재의 기류가 정말로 180도까지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윤통 탄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헌재의 심판 과정을 사실상 생중계로 지켜보셨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어제 그리고 그제 야, 이거 뭐 게임 끝이네, 게임 오바네 라고 직접 판단을 심정적으로 하셨을 텐데,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재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5일 그리고 6일 날 연장 헌재에서 이루어진 심판 과정은 지난 2개월 내내 민주당이 앞장서서 떠들어대고 조중동이 옆에서 난리를 쳤으며 우리를 더할 수 없이 가슴 졸이게 만들어 왔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프레임이 사실상 깨졌다는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깨져도 완벽하게 깨졌다. 그리고 그게 의외로 빠르게 마무리되어 간다는 느낌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2월 3일 날 계엄, 12.3 계엄 당시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불가능해졌다. 그게 사기라고 하는 게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걸 오늘 신문, 오늘 월요일자 신문에서 재확인해 준 게 자유일보의 오늘자 이면 보도입니다.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란 프레임이 깨졌다. 비상계엄 국회 무력화는 없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면에 전단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헌재의 심판 과정과 일정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심플하게 앞뒤 헌재 심판 과정의 사실관계가 한눈에 드러난 건 대단한 소득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동안 탄핵 프레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원인 제공해줬던 사람이 둘입니다.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이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지금 헌재에서 왕창 흔들리거나 아니면 의심받거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신뢰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홍장원의 진술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홍장원, 그 사람은 육사를 수석 졸업했다고 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믿업지가 않았습니다. 그 홍장원이 지금 우리 앞에 진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훌러덩 벗겨져서 대머리인 민주당 대머리이고 민주당의 얌체 사성장군 출신이라고 하는 그 허접한 김병주와 놀아나던 곽종근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됐는데, 이 둘이 요즘 진실 앞에서, 실체적 진실 앞에서 빨가벗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앞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발언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홍장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계엄 당일날 전화를 했다. 그래서 싹 다 잡아들여 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동안 2달 넘도록 마구마구 떠들어온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홍장원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헌재에서 송두리 때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그의 발언은 계엄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방첩사령부 등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중에 핵심 진술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윤통의 지나친 지시와 명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 헌법기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고의적으로 막은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국회도 그렇게 판단하고 탄핵을 이번에 헌재에 올린 것일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탄핵의 사유로 지목받아 왔던 대목입니다. 더구나 홍장원은 그동안 윤통의 지시를 기록한 메모까지 들고서 내가 통화한 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2개를 쳤는데 거기에 싹 다 잡아드려야 될 대상자로 한동훈, 이재명 포함해서 김명수까지 줄줄이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는 헌재에서 이루어진 심판 과정에서 이 메모가 증거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걸 조선일보가 오늘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홍장원 메모, 헌재에서도 신빙성 논란. 저는 라이브로 봤지만 야,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구나 하는 게 금방 느낌이 왔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체포 대상 정치인의 이름을 메모했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의 이름은 홍장원이 직접 쓴 글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썼냐? 홍장원의 보좌관이 다시 기록한 거라는 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홍장원의 메모라는 건 제3자의 손으로 제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신빙성 논란이겠지만 의도성이 뭔가 의도가 있고 그 의도 아래 조작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이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캐묻고 확인한 헌법재판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영식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분이야말로 쪽집게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메모의 일부 표현을 문자에 삼아가면서 홍장원의 진술을 유도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거짓말쟁이 홍장원은 합리적으로 적어놓지 않은 것임을 인정한다라고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항복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번 헌재에서 심판 과정에서 게임 오버의 결정적인 장면이다. 감동적인 명장면이 연출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육사 출신 홍장원이는 어떻게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통도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름 아닌 윤통이 그래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지난해 12월 6일 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탄핵부터 내란죄 등 모든 프로세스, 민주당 장난의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헌재를 취재하는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 뭐 아주 훌륭하게 그날 분위기를 압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사 출신다운 날카롭고도 핵심만 간추린 지적입니다.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지난 2개월 동안 계엄과 탄핵 소동의 근본 원인을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통은 계엄 당일에 홍장원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엄과는 무관한 얘기였다고 오금을 박았습니다. 사실 홍장원은 제1차장입니다. 국내 문제를 홍장원하고 통화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낭보가 있습니다. 홍장원이 빨가벗었다는 것 말고 또 다른 굿뉴스가 있습니다. 6일날 헌재 재판에서 12월 3일날 계엄 당일날 군을 국회에 투입했던 군 지휘관들의 주장이 기존 주장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곽종근의 진술이 흔들리는 걸 우리 국민은 헌재 재판관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곽종근의 발언 중에서 가장 문제는 계엄 당일날 윤통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라고 얘기를 해온 점입니다. 이게 지난 2달 동안에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신문, KBS, MBC, SBS 모든 지상파, 종편에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한테 세뇌하듯 때려 박았던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무대뽀로 계엄을 했다고 어설펐다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밖에 유도를 했습니다. 또 곽종근이는 그 얘기를 처음에 민주당의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 머저리 같은 김병주에게 미주알, 고주알 까발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과정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캐물었습니다. 자, 당신 생각은 빼고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만 얘기해달라라고 차분하게 다구칩니다. 그러자 드디어 곽종근이가 말을 바꿉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통의 명령은 없었다. 윤통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신술했던 어리버리한 곽종근의 망상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국민 앞에 송두리째 드러났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달 단 이 놀라운 소동이 어쩌면 종결부를 찍을 수도 있는 놀라운 진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상을 뒤흔들어 왔던 계엄과 탄핵 소동이라는 게 알고 보면 곽종근과 김병주라는 친구 둘이 뽕짝뽕짝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홍장원과 박선원이라고 하는, 박선원 제가 방송 여러 번 했습니다. 노동당의 당 서열이 문재인보다 높다고 지목되는 그 친구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박선원이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홍장원, 박선원 사이에 벌인 조작극이고 내란 음모극이 바로 지난달 대한민국에 여기에 속아왔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더 이상 빼고 더할 것도 없이 너무도 명쾌합니다. 차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보니까 윤통을 내란죄로 몰려고 하는 음모는 의도적으로 민주당 애들이 조작했다. 머저리 국정원 간부, 머저리 같은 대한민국 육군의 사령관들하고 민주당 애들이 뒤에서 장난을 쳤다. 그 뒤에는 민주당의 음모가 또 아래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게 헌재에서 드러났다. 여기까지가 더하고 뺄 수도 없는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재미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이념에 따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도 이 명백한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아직은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말 의외로 빠른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우리들에게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심판 과정을 거치고도 엉뚱한 심판 결과가 내려진다면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방송에서 재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방송은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라이브로 진행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